1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에 기억에서 리을 중 어색한 곳을 찾아 가장 적절하게 수정한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글의 주제는 모욕죄가 되겠는데요. 모욕죄의 성립 요건이나 정의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앞부분의 정의를 이야기를 해줬고 선지 근처 앞뒤 맥락을 보면서 적절성을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을 보시면 명예훼손죄와 다른 점이 모욕죄는 사실의 적시에 의하는지 의하지 않는지가 중요해집니다. 그런데 뒷부분 뉘앙스를 보았을 때 단지 경멸의 의사표시만 이라고 해서 오로지 경멸의 의사표시만으로도 성립하므로 사실의 적시가 반드시 필요한 요건이 아니라는 점을 아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기억의 서술은 적절하겠습니다. 니은 선지도 보시면 모욕행위의 수단이 언어에 한정되는지 여부가 중요해지는데요. 뒷부분에 문서에 의하건 거동에 의하건 불문한다 라고 해서 유일한 수단이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언어에 한하지 않는다는 현재의 표현이 적절하겠습니다. 디귿 선지도 보시면 보통은 자기에 의하지만 이라고 해서 앞부분에 대조의 표시를 나타내는 연결 표현이 있다는 점, 그리고 뒷부분에 경의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성립한다고 해서 이 경우가 결국에는 부작위의 사례가 되기 때문에 현재 디귿의 서술이 적절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정답은 4번이 될 텐데요. 만약에 모욕행위와 명예훼손죄가 별개로 존재한다면 명예훼손죄만이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두 행위가 각각 성립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명예훼손죄만이 성립한다는 것 자체가 모욕행위가 독자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명예훼손죄에 흡수된다는 점을 보실 수 있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에 기억에서 리을 중 어색한 곳을 찾아 가장 적절하게 수정한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세금 우대 저축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러한 내용을 상품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바로 선지를 보시면 기억의 경우에 저축을 장려하냐 위축하냐의 문제인데 결국에 세금을 낮게 적용해주는 상품이기 때문에 저축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보심이 타당합니다. 2번 선지도 보시면 이 별도의 상품으로 나왔느냐 나오지 않았느냐가 중요해지는데 뒷부분에 보시면 다른 정기 예금이나 적금에 가입할 때 이제 세금 우대 혜택을 부여해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상품으로 나온 게 아니라 이러한 상품에 가입할 때 부수적인 혜택으로 주어진다는 점을 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 서술이 적절하고요. 3번 선지도 보시면 지금 현재 표현상 과거와 현재를 대조하고 있기 때문에 디귿 선지에는 현재와는 다른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때 현재는 일부 기관에서만 세금 우대 혜택이 가능하다고 해서 그 제한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제한이 없다 내지는 그 상품이 따로 있었다라는 내용이 들어오는 것이 적절하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정답은 4번이 될 텐데요. 일반 금융상품에 이자소득세와 주민세를 부과하는지 여부인데 이제 세금 우대 저축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일반 금융상품과 대조되는 뉘앙스로 서술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일반 금융상품에는 이자소득세와 주민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3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에 기억에서 리을 중 어색한 곳을 찾아 가장 적절하게 수정한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석좌 교수의 정의와 임명 기준, 지원 범위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제시문입니다. 바로 선지를 보시면 1번 선지에서 석좌 교수를 위한 재정이 어떻게 충당되는지를 묻고 있는데 석좌 교수 개인의 기부금으로 충당이 된다고 보기에는 뒷부분에도 보시면 대학 석좌 기금 그리고 정부기관이나 단체 개인 출연금 등 다른 기관에서 지원을 받는 것으로 보았을 때 이러한 내용이 들어오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2번 선지도 보시면 탁월한 학문적 업적이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들의 활동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할 목적이기 때문에 대우가 일반 교수와 크게 다르지 않다기보다는 파격적이다라는 내용이 적절함을 보실 수 있습니다. 3번 선지를 보시면 일반 기금에 의한 석좌를 구분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 구분 기준이 전임직이냐 비전임직이냐로 보았을 때 전임직 여부에 관계없이가 아니라 전임직 여부에 따라 구분한다는 내용이 오는 것이 적절합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더 가볍게 보시면 국제적으로 새로운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고 하기에는 이미 탁월한 학문적 업적을 이룬 사람을 일컫는 명칭이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업적을 인정받은 이란 내용이 오는 것이 적절하겠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의 기억 해설 이율 중 어색한 곳을 찾아 가장 적절하게 수정한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다들 잘 아시는 수미상관법이라는 문학적 기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주제입니다. 머리와 꼬리가 서로 관련이 있다는 뜻이라고 하네요. 바로 기억선지부터 보시면 첫연과 만약 다른 내용을 끝년에 쓴다면 이거는 처음과 끝이 서로 관련이 있다는 수미상관법의 정의에 어긋나는 내용이 됩니다. 따라서 현재의 서술이 적절하겠습니다. 니은선지도 보시면 다양한 소설, 수필, 논설문 등의 장르에서 활용이 제한된다고 나와 있는데 오히려 이 문단에 보시면 수필이나 논설문 등과 같은 다양한 문학적 갈래에서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가 나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장르에서도 활용된다는 내용으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됩니다. 디귿선지도 보시면 운율을 되풀이한다 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음악적 효과를 최소화하는 게 아니라 음악적 효과를 살린다는 내용이 보다 적절하며 4번도 보시면 글머리와 끝부분에 주제를 배치하는 구성법은 수미상관법과 유사한 구성법이기 때문에 관련이 없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겠습니다. 5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의 기억 해설 이율 중 어색한 곳을 찾아 가장 적절하게 수정한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이연 법임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글입니다. 바로 선지로 넘어가시면 우선 기억에서 보셨을 때 그 과세 금액이 서로 같을 때, 다를 때를 판단하기 위해서 뒷부분을 보시면 그 차이를 처리하기 위한 회계상의 항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만약 이 두 가지 과세 금액이 같다면 차이 자체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서로 다를 때라고 서술한 현재의 내용이 적절하겠습니다. 니은선지도 보시면 차이가 어떻게 발생하는지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입금과 수익, 또 손금과 비용을 결정하는 방법이 같다면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은 맥락에서 차이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결정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내용이 오는 것이 적절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디귿선지도 보시면 이연 법인 세대가 그 반대로라고 하여서 앞부분에 있는 이 부분과 반대되는 내용이 와야 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에서는 자산이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뒤에서는 그 반대인 부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적절하겠습니다. 리을선지도 보시면 정식 방법이 어떠한 특성을 가져서 이제 약식 방법을 사용해도 무방하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정식 방법이 단순하다면 굳이 약식 방법을 사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회계상 복잡하다는 것을 감안한다는 현재의 서술이 적절하겠습니다. 6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의 기억 해설 이율 중 어색한 곳을 찾아 가장 적절하게 수정한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글의 주제는 ESG인데요.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에 집중해서 경영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사회 책임 투자라는 관점이 나와 있고요. 바로 선지를 보시면 1번에서 전통적 방식은 이제 기업의 재무적 성과만을 판단하는 방식인데 그것과 ESG가 같은지 다른지를 판단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ESG는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에도 집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통적 방식과 같이가 아니라 달리라고 서술한 수정한 버전이 적절하겠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니은선지도 보시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이러한 사회적 책임이 중요해지면서 혹은 등한시되면서 ESG 평가 정보를 활용한다고 했는데 ESG가 사회 책임 투자와 유사한 관점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책임의 중요성에 대응해서 나타난 관점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디귿선지도 보시면 비재무적 활동이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주요 지표가 되었기 때문에 이에 집중하는 ESG가 중요해졌다고 보실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것도 적절하지 않고 4번 선지도 보시면 지금 국내 참고 기준인 이러한 것의 확정이 늦어졌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2026년 이전보다는 2026년 이후로 연기하는 것이 내용상 적절하겠습니다. 7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의 기억 해설 이율 중 어색한 곳을 찾아 가장 적절하게 수정한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에스프레소의 기원과 추출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글입니다. 바로 선지를 보시면 일반 선지에서 높은 압력으로까지는 동일한데 커피 추출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에 따라서 정답 여부가 갈리겠습니다. 이때 뒷부분에 영어식 표기인 익스프레스가 빠르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 추출 방식과 관련이 있다는 내용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오랫동안 추출하는 것보다는 빠르게 짧은 순간에 추출한다는 내용이 보다 적절함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2, 3, 4번 선지도 가볍게 보시면 우선 이 기계는 이라고 해서 발명된 경위를 설명을 하고 또 뒷부분에 드립식 기계와 비교를 하는 것으로 보았을 때 일반 커피 기계보다는 에스프레소 전용 기계라는 내용이 나오는 것이 맥락상 적절하겠고요. 디귿 선지도 보시면 에스프레소의 맛을 이야기를 할 때 원두를 3배 정도 더 곱게 갈아야 한다라고 해서 원두의 굵기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요소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리을 선지 근처의 크레마를 보실 때 커피 향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크레마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 에스프레소가 잘 추출되었는지의 여부를 알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맥락상 적절하겠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8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에 기억에서 리을 중 어색한 곳을 찾아 가장 적절하게 수정한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사회적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선지를 같이 보시면 지금 원래는 하층 계급 주거 지역이었는데 그게 고급 주거 지역으로 탈바꿈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기존의 하층 계급 주민은 더 이상 이러한 주거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여 쫓겨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1번은 정답이 아니게 됩니다. 니은 선지도 보시면 지금 거주 인구가 확산하는 방향이 도시 주변에서 중심 시가지인지 아니면 중심 시가지에서 도시 주변인지가 중요해집니다. 이때 뒷부분을 보시면 교외 지역이 점점 발전을 하고 이 현상으로 인해서 그리고 도심에 가까운 지역은 오히려 낙후 지역으로 전락한다는 내용을 보셨을 때 중심 시가지에서 도시 주변으로 인구가 확산하면서 이 도시 주변이 발전하게 되는 양상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디귿 선지도 보시면 정부와 지자체가 낙후된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재개발을 등한시하는 것이 아니라 재개발을 주도하는 경우가 되겠고요. 마지막 선지도 보셨을 때 도시 재활성화의 결과라는 점, 그리고 뒷부분에 주거 비용이 높아졌다는 점으로 보았을 때 주거 환경 향상과 부동산 가격 상승이라는 긍정적 효과를 불러일으킴을 보실 수 있습니다. 9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에 기억에서 리을 중 어색한 곳을 찾아 가장 적절하게 수정한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마구먹기 장애라는 섭식장애의 일종에 대해서 설명하는 글입니다. 1번 선지부터 보시면 과체중인지 정상체중인지 여부가 문제가 되는데요. 하루 권장량보다 많은 양의 음식을 섭취한다고 하였기 때문에 정상체중보다는 과체중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는 현재의 서술이 적절하겠습니다. 2번 선지도 보시면 다이어트에 대해 관심이 없는지 극단적으로 다이어트를 하는지의 여부가 문제가 되는데요. 한 문장 앞부분에 보시면 무리한 다이어트의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현재의 서술이 적절하겠습니다. 3번 선지도 보시면 일단 먹기 시작하면 이라고 해서 음식 섭취를 통제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여부가 문제가 되는데요. 앞부분에서도 많은 양의 음식을 섭취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폭식으로 이어지는 과정 자체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음식 섭취를 통제하지 못한다는 현재의 서술이 보다 적절하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정답은 4번이 될 텐데요. 마구먹기 장애와 폭식증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폭식증은 이제 설사약을 복용한다거나 구토를 유발한다거나 이러한 점이 있다는 반면 마구먹기 장애는 이러한 점이 달라서 차이가 있다라는 내용이 맥락상 적절하기 때문에 폭식 후 이러한 행동까지 이어지지는 않는다라는 수정된 버전이 오는 것이 적절하겠습니다. 10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에 기억에서 리을 중 어색한 곳을 찾아 가장 적절하게 수정한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서머타임이라는 시간과 관련된 제도에 대해서 소개하는 글입니다. 1번 선지를 보시면 표준시보다 1시간 시계를 늦추는지 앞당기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는데요. 뒷부분에 보시면 일을 일찍 시작하고 일찍 잠에 들 수 있다고 해서 일찍을 강조하기 때문에 시계를 늦추는 것이 아니라 시계를 앞당긴다는 점을 짐작하실 수 있습니다. 1번부터 바로 정답이 나와버렸네요. 나머지 선지도 보시면 2번 선지에서는 어두울 때 활동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증화를 사용할 필요가 없어서 증화를 절약할 수 있다라는 경제적 이유가 맥락상 적절함을 보실 수 있습니다. 디귿 선지도 보시면 건강이 증진된다는 이유라고 하였는데 건강이 증진되기 위해서는 신선한 공기와 일광을 단시간보다는 장시간 누리는 것이 맥락상 적절하겠습니다. 4번 선지도 보시면 지금 여기서는 그러나라고 해서 서머타임의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채택을 서두른 국가보다는 채택을 중단한 국가가 많다는 내용이 맥락상 적절하겠습니다. 11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의 기억에서 리을 중 어색한 곳을 찾아 가장 적절하게 수정한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지식재산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앞부분에서는 그 정의랑 분류 정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다음에 뒷부분에서는 지식재산권에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번 선지부터 보시면 지금 국가와 국가 간의 보호장치 여부나 제도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무언가 발생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차이가 있다면 원만한 합의를 이루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오히려 분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현재의 서술이 적절함을 보실 수 있습니다. 2번 선지도 보시면 정보의 유통이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했고 또 선진국들이 정보와 기술 문화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는 맥락의 특성상 해당 국가 내에서만 보호할 필요가 없이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쉽게 타국으로 흘러 들어가서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짐작하실 수 있습니다. 디귿 선지도 보시면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저작권 없이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허용하는 추세에 있다면 한국이 새롭게 보호하는 법을 제정했다는 뒷부분 맥락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작권으로 보호하는 추세에 있다는 점이 적절하겠고요. 정답은 3번이 됩니다. 4번 선지도 보시면 지식재산권이 다양해졌다는 점 그리고 이러한 것이 새로운 지식재산권이라는 점에서 새로운 지식재산권이 늘어난다는 내용이 적절하지 전통적 지식재산권이 강조될 전망이라는 점은 근거를 찾을 수 없겠습니다. 12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의 기억에서 리을 중 어색한 곳을 찾아 가장 적절하게 수정한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러시안 룰렛이라는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제 일종의 게임이라고 합니다. 우선 1번 선지부터 보시면 지금 지배층의 분위기를 반영하는데 일종의 사회 병리 현상이란 표현이 나와 있다는 점, 그리고 뭐 암울한 시대 상황 이런 표현이 나와 있다는 점에서 뭔가 사회 변혁, 열망 이런 내용보다는 불안감에 휩싸였고 희망 없이 살아간다는 현재의 서술이 적절하겠습니다. 2번 선지도 보시면 지금 죽을 확률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앞부분에 되게 유견발 리볼버라고 되어 있고 이 중에 총알은 한 발만 장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죽을 확률은 6분의 1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겠습니다. 3번 선지도 보시면 러시안 룰렛이 자칫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 벌이는 시도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는 것 자체가 죽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고려한 것이라는 점에서 맥락상 적절하겠고요. 4번 선지도 보시면 자연스럽게 그렇다면 4번이 정답이 될 텐데요.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볼 수도 손실을 볼 수도 있다고 했는데 사실 이 게임 전반적으로 러시안 룰렛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는 전혀 나타나 있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죽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그냥 사실 손실만이 존재하는 게임이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보다는 그냥 뭔가 앞날을 예측하기 어려운 투자 상태, 즉 내가 언제 총에 맞아 죽을지 누가 총에 맞아 죽을지 모르는 상태를 의미한다는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13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의 기억에서 리을 중 어색한 곳을 찾아 가장 적절하게 수정한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산업재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유래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부터 1번 선지가 시작을 합니다. 우선 기계재 공업화의 진전이 가속화되는지 아니면 수공업이 더욱 강조되는지 여부를 보기 위해서 맥락을 보시면 제조업 중심으로 증가하였다는 점, 그리고 산업혁명 이후 증가하였다는 점 등으로 보았을 때 수공업보다는 기계재 공업화로 인해서 산업재해가 늘어났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현재의 서술이 적절하겠고요. 니은 선지도 보시면 지금 새로운 산업이 발생하면서 라고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았을 때 각각의 새로운 산업에서 또 산업재해가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그 종류가 단일화되기보다는 증가하였다고 보는 것이 적절함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디귿 선지도 보시면 안전대책이나 예방대책의 미비, 부실이라는 게 산업재해 정의에 잘 부합하는 설명이고요. 창의성 부족에 대한 내용은 제시문상 전혀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적절한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리을 선지도 보시면 애초에 산업재해 자체가 제조업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점을 보았을 때 첨단 산업으로의 업종 획일화가 산업재해를 증가하는 추세를 만들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14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의 기억에서 리을 중 어색한 곳을 찾아 가장 적절하게 수정한 것을 고르는 문제이고요. 협의의 강제 집행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앞부분은 정의가 되겠고요. 바로 선지를 보시면 행정상의 강제 집행과 유사한지 다른지를 판단하려면 앞부분을 보셨을 때 지금 사법상의 청구권이라고 해서 사법상이 강조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행정상의 강제 집행과는 다르다는 내용이 보다 적절하겠습니다. 니은 선지도 보시면 강제 집행에서 채권자의 신청이 필요한지 아닌지의 문제입니다. 이때 뒷부분에 보시면 채권자가 권리의 실현을 바라지 않는다면 국가가 강제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보았을 때 채권자의 동의 내지는 채권자의 신청이 있어야 함을 짐작하실 수 있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3, 4번 선지도 보시면 국가의 강제력에 의한 이행 청구권의 실현 자체가 강제 집행의 정의와 유사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이 없다면 강제 집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맥락상 적절하겠습니다. 4번 선지도 보시면 지금 앞부분에 있는 이러한 것들의 예로서 만약에 판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강제 집행이 가능한지 여부를 묻고 있습니다. 앞부분에 확정 판결이라는 예시가 있기 때문에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강제 집행을 할 수 없음을 짐작하실 수 있습니다. 15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의 기억에서 리을 중 어색한 곳을 찾아 가장 적절하게 수정한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다들 잘 알고 계실 챗GPT에 대한 설명입니다. 앞부분에 이제 챗GPT의 정의와 효능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1번 선지부터 보시면 실시간으로 커뮤니케이션을 주고받는 것이 가능하고 자체 번역 기능이 있고 이러한 긍정적인 요소가 제시되었음을 보았을 때 낮은 이해력보다는 높은 이해력이라는 장점 위주로 설명하고 있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2번 선지도 보시면 자연어 처리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자연스러운 문장을 생성한다는 뒷부분 내용으로 보았을 때 가상 대화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실제 대화에 사용된 데이터를 학습하여 자연스러운 문장을 생성할 수 있다고 보심이 적절합니다. 3번 선지도 보시면 이전 대화 내용을 기억하고 있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내용이라기보다는 문맥을 따른 대화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적절하겠고요. 자연스럽게 속어법으로 정답은 4번이 될 텐데요. 사전에 입력된 데이터 기반으로 학습하기 때문에 한계를 지닌다는 것은 입력되지 않은 데이터에 대한 내용이나 최신 정보에 대해서는 대응하지 못한다는 내용이 오는 것이 적절하지 사전에 입력된 데이터가 있는데 이전에 입력해 두었던 데이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대응하지 못한다는 것은 모순됨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됩니다. 16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의 기억에서 리을 중 어색한 곳을 찾아 가장 적절하게 수정한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사그라다 파밀리아라는 성당 건축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우디가 만든 건축물이 되는데요. 일반 선지부터 보시면
원래는 가우디가 짓는 건축물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이 비아르라는 사람이 건축을 맡았었는데 1883년부터 가우디가 맡게 되었다는 것으로부터 이 사람이 중도 하차할 이유가 있었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의 서술이 적절하겠고요. 이번 선지도 보시면 일부만 완성되었는지 모두 완성되었는지의 문제인데 지금 2026년에 완공할 예정이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일부만 완성되었다고 보심이 적절하겠습니다. 3번 선지가 조금 고난이도 선지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전자는 곧 순환의 파사드를 가리킵니다. 이때 앞부분에 보시면 가우디가 사망할 때까지 완성된 파사드는 탄생의 파사드 뿐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가우디가 1926년 6월에 사망하였기 때문에 만약 순환의 파사드가 1925년에 완성되었다면 가우디가 사망할 때까지 완성된 파사드가 1개가 아니라 2개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맥락상 적절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정된 내용대로 연도가 가우디 사망 이후에 완성되도록 조정됨이 적절합니다. 마지막 4번도 보시면 원래 재료가 석재인데 지금은 인조석재와 콘크리트를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으로부터 석재가 부족하여 이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17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에 기억에서 리을 중 어색한 곳을 찾아 가장 적절하게 수정한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에이즈와 관련된 그 원인 바이러스인 사람 면역 결핍 바이러스에 대해서 설명하는 글입니다. 그 메커니즘을 설명하고 있는데 바로 1번 선지부터 보시면 인간의 생체 면역 세포를 파괴하는지 이와 접촉하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이때 뒷부분에 인간의 면역 능력을 떨어뜨린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단지 면역세포와 접촉한다는 내용보다는 이를 파괴한다고 있는 것이 적절합니다. 현재의 서술이 적절하겠고요. 이번 선지도 보시면 에이즈로 이행되기 전까지는 건강해 보인다고 했기 때문에 외모를 통해서는 감염 여부를 알 수 없다는 현재의 서술이 마찬가지로 적절합니다. 그리고 3번 선지도 따라서라고 이어져 있기 때문에 외모를 통해서 감염 여부를 알 수 없다는 것은 감염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뜻이고 그렇다면 감염자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전염의 매개체가 될 수 있다는 현재의 내용이 적절합니다. 자연스럽게 정답은 4번이 될 텐데요. 뒷부분에 바이러스가 체액을 통해서 감염된다고 되어 있는데 만약 이 바이러스가 체액 내에서 소멸한다면 이것이 가능한 서술이 아니게 되기 때문에 체액 내에서 생존한다는 점으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겠습니다. 18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에 기억에서 리을 중 어색한 곳을 찾아 가장 적절하게 수정한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앞부분 보시면 조선의 중앙행정조직이 어떻게 운영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임을 보실 수 있습니다. 1번 선지부터 보겠습니다. 우선 육조가 맡은 임무가 고려의 육부와 별 차이가 없다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기억 뒷부분에는 업무가 구체화되고 권한이 늘어났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기능이 유사하다기보다는 기능만 강화되었다고 보는 것이 맥락상 적절하겠습니다. 이번 선지도 보시면 지금 왕의 비서라는 중대한 기능을 맡았다라고 해서 권력이 상당히 강했음을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뒷부분에 이들 행정기관을 견제하는 기구다라고 되어서 견제가 필요했다 내지는 조금 더 나아간다면 권력의 남용이 있을 수 있었다라는 점을 아실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기관을 존중한다기보다는 이들을 무시하고 권력을 행사한다는 현재의 서술이 적절하겠습니다. 3번 선지도 보시면 비변사가 나중에 그 합의기관을 이제 확대가 되고 또 업무 범위가 넓어졌다는 내용으로부터 상설기구였으나 임시기구가 된 것이 아니라 임시기구였으나 상설기구가 되었음이 맥락상 적절함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속어법에 의해 정답은 4번이 될 텐데요. 지금 원래는 의정부가 중요한 기관이었으나 이 문단 앞부분에 이런 통치 구조가 변질되었으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내용으로부터 원래는 의정부가 담당하던 그 업무들이 이제 점점 비변사에 넘어갔다는 것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비변사와의 협업을 통해 확대된 것이 아니라
의정부가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되었다는 내용으로 고치는 것이 적절함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19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의 기억에서 리을 중 어색한 곳을 찾아 가장 적절하게 수정한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HS라고 해서 국제통일상품 분류 체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글입니다. 바로 1번 선지부터 보시면 기억 뒷부분에 관세율 적용의 일관성을 유지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상품 분류 체계를 다원화하는 것이 아니라 통일한다는 현재의 서술이 맥락상 적절함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니은 선지도 보시면 지금 6자리까지가 국제 공통인지 여부가 문제가 되는데요. 뒷부분에 7자리부터는 각 나라에서 세분화하여 부여하는 숫자라는 대조적인 내용이 있고 그 뒷부분의 예시에서도 여기까지는 국제 공통이고 라는 표현이 나와 있기 때문에 국제 공통이라는 현재의 서술이 적절하겠습니다. 3번 선지도 보시면 이 앞부분 내용을 참고를 하였을 때 7자리부터는 각 나라에서 세분화하여 부여하는 숫자이기 때문에 이 뒷부분은 한국에서 세분화하여 부여한 것이라는 내용이 적절하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정답은 4번이 될 텐데요. 앞부분에 보시면 관세율이 달라져서 수출국과 수입국에서 선호하는 코드가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입국에서 어떠한 코드를 선호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수입국에서는 관세를 매겼을 때 그 관세 수입을 모두 가져가게 되기 때문에 높은 수입 관세율을 선호할 것이라는 점을 짐작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세율이 낮은 게 아니라 높은 코드를 선호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으로 수정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20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의 기억에서 리을 중 어색한 곳을 찾아 가장 적절하게 수정한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비영리 법인의 정의와 그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번 선지부터 바로 보시면 이윤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더라도 라는 내용이 오는지 여부를 묻고 있는데요. 사실 이 정의 부분을 보았을 때 영리라는 것이 그 정의에 이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것도 포함된다는 점을 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영리 법인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였기 때문에 이윤을 구성원들에게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분배하지 않는 한 본질에 반하지 않는 정도의 수익행위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는 내용이 보다 맥락상 적절함을 추론하실 수 있습니다. 1번부터 바로 정답이 나와버렸고요. 나머지 선지도 보시면 마찬가지 맥락에서 수익이 반드시 사업 목적의 수행에만 충당이 되어야 하고 앞부분에서 이야기하였듯이 영리활동 내지는 구성원에게 분배되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적절함을 보실 수 있습니다. 3번 선지도 보시면 뒷부분에 비영리 법인이 비영리 공익법인과 비영리 비공익법인으로 나뉜다는 점으로부터 그 목적이 반드시 공익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추론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선지도 보시면 특별법에서 규율하는 특수 비영리 법인이 허용되는지 여부의 문제인데요. 뒷부분에 예시가 나와 있고 그리고 이러한 법률이 적용된다는 것으로부터 합법적인 단체임을 추론하실 수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게 아니라 단지 특수 비영리 법인도 많이 있다 정도의 서술이 맥락상 적절하겠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